하루에 한 가지씩은 저스트왜 저스트입니다. 자, 충격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한폐렴, 코로나19라고 하죠. 이 코로나19가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호흡곤란이에요. 그 호흡곤란이 왜 일어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자, 코로나19는 인체에 들어오면은 우선 폐를 석회화시킵니다. 그 석회화가 됐기 때문에 폐는 원래 줄어들었다 커졌다 하면서 호흡을 하면서 산소를 이제 공급받고 뭐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 폐를 그 석회화 시켜버리면 폐가 단단하게 굳어버려요. 그럼 줄어들었다 커졌다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현재 치료제가 그렇게 있다고 얘기하지 않는데 가장 이상적인 치료는 사실 폐 이식입니다. 근데 사실 국내에서도 좀 약간 힘들지만 중국에서도 사실 뭐 이렇게 뭐 뭐라 그러죠? 이렇게 활성화됐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힘들어요. 근데 현재 지금 코로나 치료 이제 폐 이식을 하는 그 공산당 고위 간부직들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도 폐 이식을 하고 있다고 하요. 그러니까 코로나19에 이제 감염된 사람들. 자, 그래서 코로나 치료를 위해서 폐 이식하는 수술을 하는 중국 병원이 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중국 중심에 있는 그 의사, 그 뭐라 그러죠? 이제 그 폐 이식하기 가장 적합한 탑급 의사가 천칭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되게 좀 약간 거의 뭐 이게 탑급이라고 얘기하기도 그렇지만 아무튼 좀 이 사람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자, 2014년도 공산당 기간지 일민일보에 뭐라 그러냐면, 그 중국 내에서 폐 이식 건수 147건 중에서 천칭이라는 사람이 104건을 집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90%를 이 사람이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사망 후 기증받은 폐가 전체 10%도 안 되는 9%, 9건입니다. 9건, 9건. 그러니까 즉 이 말인즉슨 뭐냐면은 104명 중에서 9건만 사후 기증, 그리고 나머지 95건은 그 살아있는 상태로 생체 이식을 받았다는 결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선 이거 좀 약간 짚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그 사후 기증, 내사 기증하는 거를 실제로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그 장기에 대한 기증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장례 문화 때문에 사실 되게 적어요. 그러니까 사후세계에 내 몸에 있는 걸 다 가져가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냥 묻거나 화장을 하거나 뭐 그런 식이죠. 자, 이거에 좀 약간 이제 중국 국가위생부 차관이 얘기한 게 있죠. 그러니까 화재풀한 사람인데 세계 장기 기증률이 100만 명당 0.6명이라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알려진 사실이에요. 실제로 지금 중국에서 장기 기증하는 사람이 굉장히 적어요. 아까 그 장례 문화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우선 내사 상태에서 폐 이식을 하게 되면 폐 손상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사자인 사람보다 아까 얘기했던 생체 이식을 받는 게 가장 이상적인 그 치료 방법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생체 이식이라는 건 거의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죠. 근데 이제 중국에서 지금 이게 현재 자행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자기 진료 기록을 SNS에 올려요. 근데 이게 뭐냐, 2019년도 7월 18일부터 10월 1일까지, 그러니까 2달 반 정도 되는 기간인데 이 폐이식 횟수가 총 21건입니다. 그러니까 3, 4일에 한 번씩은 그냥 막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뉴스에서도 인터뷰했죠. 그날 저기 당일날 수술할 수 있는 그 폐가 가지고 있는 그 폐가 4개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해갖고, 어떻게 보면 넉넉한 이식 수술 그 여건을 좀 자랑하기도 했죠.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됐는데,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제 생체 이식, 이게 어디서 이제 뭐 공급이 되는지 그걸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살아있는 사람 폐를 뭐 이제 사용했다는 건데, 그 살아있는 사람 폐를 어디서 공급이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충격적인 게 뭐냐면, 그 중국에서는 이제 살아있는 사람 폐를 딱 세 그룹에서 공급을 받아요. 홍콩, 파륜궁 수련자, 그리고 하나는 위구르. 그러니까 가장 그 많이 이제 생체 뭐 실험에도 뭐 이용이 되고 강제 장기 적출하는 그런 경우도 많은데, 이제 파륜궁 수련자 같은 경우는, 파륜궁이 뭐냐면요, 그 처음에 요가처럼 이제 운동하고 이제 자기 이제 건강을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건데,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자유 뭐 이런 사상들 좀 이념 이런 게 좀 약간 자유민주주의 뭐 이런 거에 대한 이념도 좀 갖고 이렇게 되니까 실제로 중국 공산당이 그 반공 사상을 가졌다고 이적 단체로 아주 간주를 하게 되죠. 그렇게 돼갖고 이제 파룬궁 수련자들을 탄압하고 이 과정에서 강제 장기 적출 그리고 생체 실험 이런 거에 이용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중국 공산당이 또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이 장기 이식을 하기 위해서 이 장기 은행을 설립합니다. 거기다가 장기를 넣고 폐 말고 이제 뭐 신장이라든가 심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장기 은행에서 대규모로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이제 중국에서 이제 자행되는 이제 그 아주 나쁜 수법인데 그 위구르 지역도 거기 있는 위구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장기 이제 이식을 하고 적출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중국의 문제, 이게 중국의 문제인가 이렇게 하면은 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또 예외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국내 진짜 실종자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그 오원춘 같은 그런 살인 사건 그러면서 가족들이 얘기했죠. 혹 이 사람들이 그 장기 밀매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했는데 자 2018년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내 입국하는 조선족들이 455%가 증가합니다. 이게 뭐 100%도 아니고 거의 500%예요. 자, 그리고 또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조선족 흑사파라고 있어요. 이 흑사파의 가장 그 뭐라 그러죠? 그 사업? 이게 뭐냐면 장기 적출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 적출 조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흑사파까지도 쉽게 그 입국을 하면서 그 거의 뭐 장기 매매가 그 좀 약간 위험성이 좀 노출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근데 그 영화 중에서 그 공모자들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한국 영화인데 이 영화에서도 실제로 중국에 이제 그 납치되거나 이제 뭐 실종돼 갖고 그 사람을 데리고 이제 중국에다가 이제 뭐 장기를 팔아넘기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실제로 지금 국내에서 실종자가 매년 증가합니다. 자, 제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실종자가 서울에서는 276명이에요. 자, 경기도가 477명, 인천이 150명. 그러니까 수도권에서만 지금 현재 거의 뭐 지금 딱 봐도 한 800명 정도가 지금 실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충남이 271건, 강원도가 246건. 강원도가 좀 많이 높은 이유가 뭐냐면은 강원도 같은 경우는 그 산악지대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위험한 그런 뭐라 그러죠? 그냥 일반 시골길 같은 게 그런 데서 막 실종이 되고 납치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경북은 343건, 충북 같은 경우는 183건, 대전은 74건,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는 105건, 경남은 176건, 부산은 205건, 울산이 96건. 그러니까 거의 그 대전이랑 충북 지역만 좀 약간 이렇게 실종자가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약간 적지만 경상도 지역도 굉장히 많이 실종자가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전라도, 전북 140, 광주가 90이에요. 전남이 247, 제주가 47이에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실종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그 실종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지금 현재 뭐 이렇게 딱히 이제 밝혀진 건 없지만 가장 큰 그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은 조선족들의 가장 이제 그 455%가 증가했다. 그리고 장기 적출 조직으로 알려진 조선족 흑사회가 쉽게 입국을 한다. 이 정도니까 이게 지금 실종자가 어디 갔는지도 모르지만 뭐 진짜로 말 그대로 안 좋은 일로 인해서 그렇게 가게 되면은 진짜 말 그대로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반중, 그러니까 중국을 우리가 이제 반중을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희생자가 이제 미래의 희생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좀 뭐라 그러죠? 지금 현재 바로 잡아야 됩니다. 최근에 그 조선족들의 댓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차이나 게이트, 조선족 게이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봐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이 위협적인 상황이 있고 실제로 이제 자국민들이 밖에 돌아다니기 굉장히 두려운 그런 동네가 돼버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중국에 대해서 우리는 좀 약간 이제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반중을 하지 않으면은 실제로 우리가 그 다음에 홍콩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약간 이제 충격적인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튼 지금 중국에서는 지금 산채로 이제 장기 적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강제 장기 적출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게 지금 표면상으로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빨리 지금 중국이랑 웬만해서는 좀 약간 반중을 해갖고 좀 약간 그 경각심을 좀 약간 차리게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좀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십시오. 오늘도 하루에 한 가지씩은 저스트였습니다.